Midas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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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 안녕하세요, MC 셰프입니다. 지방저방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방 정보를 어떻게 보는지 대충 알려드렸고, 이제는 마음에 드는 방을 골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방을 다 고르신 다음에 이제 중개사님하고 이제 약속을 정하고 방을 보러 갈 차례입니다. 이제는 방을 보러 가서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지 제대로 된 마음에 드는 방을 구할 수 있을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을 보러 가기 직전까지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출발할 건데, 이 방, 내가 보기로 했던 방, 지금도 볼 수 있는 게 확실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화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개사님하고 만나는 그 미팅 그 장소를 잡을 건데, 꼭 그 사무실로 안 가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발하시는 곳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 방이랑 더 가깝다라고 하면은 그 방이 있는 그 건물 앞으로 가셔서 약속을 잡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초행길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방을 좀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로 가서 중개사님하고 같이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을 보러 가면 방을 계약할 때 보증금하고 월세가 누구한테서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내주시는 거라고 하면은 중개사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을 아무리 설득해 봐야 부모님이 싫다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내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부모님이 내주신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개별적으로 보러 가실 게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방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부모님을 안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방을 볼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방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마음에 드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미 부모님을 모시고 올 때쯤에는 이 방이 나가고 난 뒤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모님한테 의사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설득해서 중개사님하고 약속을 애초에 부모님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출발을 하시고 방을 보러 다니셔야 됩니다. 아무튼 방을 이제 보러 가면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이 방 저 방에서 본 정보와 실제 방 정보가 일치하느냐예요. 이게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개사님들께서 다 설명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방 저 방이 나와 있는 걸 보고 가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조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먼저 묻지를 않으면 중개사님들께서 잘 얘기를 선뜻 하지 않으시는 또는 그냥 조용히 함구하시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 저 방에는 향 정보가 없어요. 향 정보가 실제로 살아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남향이 좋다고 해요. 남향이 좋은 이유는 해가 일조량이, 그러니까 해가 일정 시간 동안 이 방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을 일조량이라고 하는데, 그 일조량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적게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적당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그 향이 남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향 같은 경우는 너무 해가 일찍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향은 조금 더울 수가 있어요.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남향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남동향, 그 다음에 남서향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사님들한테 방을 보러 갔을 때 이 방 해 잘 들어오냐고 얘기를 하면은 중개사님들은 무조건 웬만하면 다 잘 들어온다고 하실 거예요. 이 방 지한데요? 라고 하면 아무튼 잘 들어온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 방의 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향이나 남동향이나 남서향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런 방을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지하라고 하더라도 일조량이 상당히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앞에서 보면은 지하예요. 앞에서 보면 지하인데 반대쪽 뒤쪽에서 보면은
1층인 거죠. 반대로도 앞에서 봤을 때 1층인데 반대쪽 뒤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인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약간 언덕, 이게 높은 언덕에 이 집이 지어진 경우, 언덕에 집이 지어진 경우가 딱 이런 경우예요. 왜냐면 언덕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은 1층으로 보이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뒤에는 지하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외로 일조량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은 선택하셔도 좋은데,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반지하라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반지하 탈출하면 되니까 뭐 반지하에 산다고 해서 서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반지하에 살아봤어요. 또 층은 4층 이하의 뭐 연립주택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층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층을 이제 4층까지도 그냥 엘리베이터 없이 안 타고 올라가다 보면 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집에서는 3층 이하, 2층이나 3층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3층 이하를 선택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뭐 차이점은 역시 이건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 건물 꼭대기층에 이 건물주가 살고 계세요. 보통 이 건물 꼭대기에 건물주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건물주를 잘못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내내 갑질을 엄청나게 당하실 거예요. 물론 좋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확률적으로 조금이라도 덕이 없는 그런 건물주들을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해져요. 그 건물주와의 그 분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개사님께 이 건물에 건물주가 살고 계신지 안 계신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방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건물도 신축 건물이 아니라 좀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방음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만약에 개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그 개 짖는 소리가 상당한 소음으로 들려옵니다. 그거는 중개사님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보통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 개가 짖는 소리는 괜찮은데 남의 집 개가 짖는 소리는 또 시끄러워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옆집이 소위 말해서 업소일 수가 있어요. 업소라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신지는 여러분들도 대충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술 취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막 시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위험합니다. 괜히 술 취한 사람하고 시비 붙었다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새 좀 흉흉하기 때문에 좀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를 겁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우리 집 개가 짖는 건 좋아도 옆집 개가 짖는 건 시끄러움. 내로남불 오징. 끝.